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행동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곤충들의 행동이 이상이 생기면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하나는 몸에 기생충이 감염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어떤 개미들은 풀잎을 계속 타고 올라가서 끝으로 가서 또 땅에 떨어지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머릿속에 그 기생충이 감염되어 기생충이 드글거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곤충 중에 여치라는 곤충이 있는데 더듬이 안테나를 잘라내면 놀랍게도 빙글빙글 돈다고 그래요. 몸의 균형을 잃고 도는 행동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그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학에서 재미있는 그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그 중에 그 행동의 시대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런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처라는 거와 어떤 기생충에 의한 충격, 그래서 이제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놀랄 것은 그 돈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지속적인 어떤 사회 번영과 진보된 사회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인류에게 아주 적합한 침대를 창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래 그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입니다.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시장의 기능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하게 되는데, 물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이나 생활에서 인간들의 그 노력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파고들어서 지극히 간단한 원리를 밝혀냅니다. 인간들은 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며 가치 성장을 위해서 정직한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돈병에 걸리면 놀랍게도 오물한 개구리처럼 그 조그마한 하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그 적은 세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명수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진보적 번영을 위해서 자유로운 연결고리로 상호 의존적인 그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행복한 행동을 나누어 가지는 넓은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예로서 최근에 20세기, 21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과정인데, 넷플릭스에 아주 익숙한 아프리카인들이 집단 행동으로, 예를 들면 무바라크 같은 무바라크 가다피 뭐 등등 이런 독재자들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인 행동 쪽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또한 인간들은 사회적 고통이 있는데 받게 되면 어떤 몸에 있는 상처와 같이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는데,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훼손되고 그러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유명인이죠, 맥케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맥케인은 월명의 포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는데, 미국으로 교환해서 세뇌 교육에 의한 머리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연구를 심리학자들이 매달려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고 고통은 아마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결론입니다. 6.25 사변 동란 때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 파괴로 인해서 어려울 때 여성의 일부가 호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팔로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 잘 알려졌습니다. 우선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라든지, 돈을 좋아한다든지, 예뻐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간 상처에 의한 거든 기생충에 의한 거든 아니면 소셜 페인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서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이제 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어쩐지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치안의 부재인지 아니면 통치 능력이 미숙해서 그런 건지, 이태원 참사 마냥으로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 사건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청담동 르참버라고 하는 술집 얘기며, 또 최근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상공을 5대가 그것도 제 집들 아들도 여기저기를 촬영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내 잘못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 잘하는 특징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또는 정신병 환자들을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편리하게 사용됨으로써 최근에 촘스키 같은 분은 자유하는 놈이 가까이 있으면 자유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것을 놀랍게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자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집단 지능이 날로 향상되어 가는 그런 실제입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의 개발로 세계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해서 옛날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대하고 원하는 바를 많이 찾아 서치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정말로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대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개돼지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에도 많은 평가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는 최근에 아주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오픈 AI사가 챗 GTP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인공지능을 출시해가지고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인공지능에 한 발자국 가까이 성큼 다가서서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기뻐했는데 어제 뉴욕시의 어떤 교육 리포터의 그 보고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학교 당국에서 학생이나 교사는 이 오픈 AI사의 챗 GPT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출시돼서 5일 만에 세계인의 100만 명 이상이 로그인하면서 아주 좋아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이 창의성에 저해가 된다라고 봐서 학생들의 접근을 방지한다니 놀랄 일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금방 구분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